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박서정, 유혜빈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양대지수의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상승세를 보였지만 9,000선 코앞에서 멈추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삼전닉스 두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이 마이크론이 2026년 회계년도 3, 4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역시나 반도체주의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일단락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는데요. 이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나오면서 이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주들에도 상승 동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도 하락하면서 또 한 번 9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양시장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특히나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 간밤 동안 글로벌 증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중동 지역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인데요. 24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73.74달러의 거래를 마쳐서 전거래일보다 4.33%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0.34달러로 3.92% 내렸습니다. 두 유종 모두 미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2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유가 하락은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진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기대가 커지면서 걸프 해역에 대기하던 원유 물량이 다시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주유소 판매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형 석유 회사들이 원유 가격 하락분을 주유소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소비자들이 부당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 즉각 조사에 나서도록 지시했다며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하돼야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전망을 내놓으면서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를 재점검했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은 현지 시간 24일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5.7% 증가한 41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25.11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 영업이익은 333억 1,800만 달러, 순이익은 282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4분기 매출 전망치로 5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35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특히 회사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급 불균형이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회사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4분기 설비 투자를 약 100억 달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실적과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마이크론 주가는 이날 정규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이 물러난 자리를 마이크론의 압도적인 실적이 채우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지워내는 모습입니다. 이 주요 투자 은행들의 잇따른 목표가 상향이 결국 시장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흐름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시장의 상승 동력이 강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예빈 아나운서 국내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익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초과 세수는 정부가 예상보다 더 거둔 세금을 의미하고요. 초과 이유는 기업의 노력과 무관하게 외부 환경 변화로 발생한 이익을 뜻합니다. 오 소장은 반도체 소과세수 등 연간 100조 원을 기금에 투입하고 초기 10년간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에 국민 1인당 매달 약 10만 원, 20년 뒤에는 약 29만 원, 30년 뒤에는 약 62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초과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국가재정법 개정이나 국부펀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공익지분 형태로 환원해서 기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는 현지 시간 23일 발표한 연례 시장 분류에서 한국을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 대상국에 올라야 하는데 이번에도 이 단계조차 넘지 못한 겁니다. MSCI는 한국 시장에 대해 제도 개선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외환시장 접근성과 원화 환전 제한 등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한 차례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었는데요. 이후 승격에 실패하며 2014년 명단에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를 예상했다는 반응 속에 선진국 지수 편입 시 대형주 쏠림 현상과 신흥국 지수 자금 이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외환시장 개방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다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A가 부정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BSI 전망치는 98.0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02.7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도는 수준인데요. BSI는 100을 웃돌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요.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엇갈렸습니다. 제조업 BSI는 95.6으로 전월보다 하락하며 한 달 만에 다시 부정 전망으로 돌아섰고요. 비제조업은 100.6을 기록해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긍정 전망으로 전환됐습니다. 제조업 내에서도 반도체와 의약품, 전자와 통신 장비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다만 비금속 소재와 금속 가공, 식음료, 자동차 등 다수 업종은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의 회복세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경기 체감 개선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착시 효과에 기대기보다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또 체질을 개선하는 내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아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강하게 엇갈렸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장중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대장주로 수급이 집중된 탓에 코스닥은 장 초반 강세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42% 오른 8,930선에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9,000선을 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2%대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수급이 대형 반도체주로 이동하자 결국 8,887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기관은 3조 원 넘게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반면 개인은 2조 원대, 또 외국인은 8천억 원대 순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1,000억 원대, 외국인은 200억 원대 넘게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유도했지만 결국 기관이 1,700원가량 홀로 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단연코 반도체주였습니다. 마이크론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자 국내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커졌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장중 14% 넘게 급등해 한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 상승폭을 줄이며 삼성전자가 다시 시가총액 1위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도 5%대 상승하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부진은 이어졌습니다.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0.98%대 하락하며 결국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알테오젠이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알테오젠은 0.94%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힘입어 반도체주가 크게 오르고 그 영향으로 코스피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의 상승세가 집중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하며 시장 안에서도 종목별 온도차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반도체주 강세가 앞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업종과 코스닥 시장으로도 훈풍이 이어질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희비가 엇갈린 국내 증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서정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특징주는 장중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이끌면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던 마키나락스입니다. 마키나락스가 상반기 대규모 해외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글로벌 수주 실적과 이에 따른 피지컬 AI 시장의 선점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건데요. 마키나락스는 최근 유럽 소재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을 비롯해서 이 메가와트급 풍력 발전 인프라를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 그리고 국내 대형 배터리사의 현지 공장 등과 잇따라 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해외 수주액만 약 30억 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놀라운 성장세를 증명해냈습니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마키나락스는 자체 엔터프라이즈 AI 운영체제인 런웨이를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번 대규모 해외 수주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오늘 AI 및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마키나락스가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주도주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만 장중 고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14,320원으로 시작하고 장중 최고가 17,850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승 탄력을 유지한 채 16,4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키나락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상승세 보인 마키나락스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KCC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KCC가 실리콘 사업의 수익성 회복과 또 투자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감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KCC가 실리콘 사업 부문의 저점을 통과하고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로 사업의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투자 자산 가치의 상승, 또 주주 환원 강화가 맞물리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 본격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한투자증권은 KCC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또 목표 주가 75만 원을 새롭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진명 연구원은 자동차용과 선박용 중심의 고부가가치 도료 사업이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 호황과 친환경 선박 확대에 따른 선박용 도료 수요 증가가 이어지는 반면에 건설 경기 둔화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KCC가 보유한 투자 자산 가치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이 연구원은 삼성물산 같은 주요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과 또 자사주 소각, 외국인 지분율 상승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KCC의 투자 자산 가치는 약 8조 6천억 원으로 현재 시가총액인 4조 1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삼성증권 역시나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조현열 연구원은 KCC의 상장 주식 기준 투자 자산 가치가 지난해 말 2조 8천억 원에서 현재 8조 원 수준까지 급증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투자 자산 가치와 시가총액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된 만큼 향후 투자 자산 가치 상승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실적 개선 기대감과 또 투자 자산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KCC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예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특징주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2분기 적자 전망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강세로 시작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비용이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 비용은 일회성에 그치는 만큼 오히려 사업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에 맞춰져 있는데요. 모바일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스마트폰용 POLED 출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화권 경쟁사 공급 차질에 따른 반사 수혜와 또 IT용 OLED 생산 효율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반등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올해 모바일용 POLED 출하량이 무려 8천만 대를 넘어설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는 LCD 비중을 줄이고 또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TV용 WOLED 그리고 모바일용 POLED 또 IT용 OLED까지 이렇게 핵심 사업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LG 디스플레이 오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12,350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전일 대비 5.42% 오른 12,840원까지 오르다 결국 12,1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LG 디스플레이 살펴봤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까지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은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했습니다. 시장 전반에는 관망 심리가 남아있었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력 인프라, 지역개발 관련 테마에는 여전히 수급이 몰렸는데요. 다만 최근 단기간에 급등했던 일부 종목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며 변동성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상한가 종목 다스코와 하한가 종목 보혜양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종목은 다스코입니다. 다스코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승 배경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이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 공급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도 관심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기를 쓰는 대표적인 산업시설인 만큼 전력망과 태양광 등 에너지 인프라가 함께 주목받은 겁니다. 다스코는 도로안전시설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전남 장흥군 일대에서 4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7천억 원 규모로 알려진 만큼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이 전력 인프라 수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하한가 종목 보혜양조입니다. 보혜양조는 최근까지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호남권 반도체 후공정 공장 유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남 장성 일대에 공장을 비롯한 부동산을 보유한 점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혜양조는 지난 18일부터 급등세를 이어갔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정도로 주가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부담이 커졌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한가까지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보혜양조의 하락은 회사의 본업 악재라기보다는 테마성 급등 이후 나타난 되돌림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두 종목은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에서 출발했지만 주가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스코는 전력 인프라와 태양광 사업 기대감이 부각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보혜양조는 지역개발 기대감으로 급등한 뒤 차익 실현 부담에 하한가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흐름은 테마주 투자에서 중요한 점을 보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실제 사업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또 단기 급등 이후 수급 부담은 없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가 실제 정책과 투자 계획으로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 수혜 가능성이 확인되는지를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전해드리는 시간,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김아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어렵게 느껴지는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SMCG에 관련된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CG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유리 용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플라스틱 대신에 이런 고급 유리의 용기에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SMCG는 생산 효율을 높이고 해외 고객사를 빠르게 늘리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리포트를 통해 성장 배경과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CG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화장품 유리용기를 제작하는 건 물론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토탈 패키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의 유리용기 채택이 늘어나면서 관련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유리용기를 찾는 고객사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규 고객사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생산 효율 개선입니다. SMCG는 올해 생산 설비를 개선해 한 개 생산 라인에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바꾸고 있는데요. 또 검사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연말에는 일부 생산 라인의 생산 능력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공장에서 더 많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적 전망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올해 SMCG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약 19% 증가한 664억 원, 영업이익은 약 28% 증가한 63억 원을 기록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설 개선 효과와 신규 고객사 제품 출시가 맞물리며 실적이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제시됐는데요. 매출뿐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먼저 생산 설비 개선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늘어난 해외 고객사들이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화장품 시장에서 유리용기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지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 효율과 해외 고객사 확대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기업의 성장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SMCG가 단순히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를 넘어 생산 효율과 해외 고객사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설 투자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글로벌 브랜드 수주까지 늘어나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생산 설비 개선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또 그리고 해외 고객사 확대가 실제 매출로 증가되는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여름의 언덕 아래서 하늘의 표정이 참 변화무쌍합니다. 지금 곳곳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는 밤사이 전부 그칠 텐데요. 내일도 갑자기 지나는 비구름 없이 전국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더위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후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지겠는데요. 서쪽에서 더운 공기가 몰려오면서 주말인 토요일은 31도, 휴일인 일요일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맑은 가운데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자외선이 강하게 치솟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안동이 31도, 대구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이 고온 현상은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정 아나운서 어떻게 볼까요? 저는 SK 3전 과연 1등 누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예빈 아나운서 어떻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장 오르락 내리락 반복돼. 요즘 많이 지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 이렇게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가 날아올랐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